신부체험TV의 강지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또 여드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독일에 사시는 분이 굉장히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한 질병 같은 것이 점점 번져져요. 독일 온 지 3년 넘어가는데요. 여기 오고 난 후 처음 겨울 때부터 발목 쪽에 하나 둘씩 생기가더니 지금은 배, 허리, 손 등에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목이 물린 것 같이 빨갛게 오르다가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자, 병변이 붉어지고 또 수포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왜 그 병변은 붉어지고 수포가 생겼냐라는 겁니다. 자, 붉어졌다는 소리는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는 의미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억력은 강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수포가 생긴 거고요. 자, 딱지가 지더니 딱지 지는 것은 피부 장벽에 손상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장벽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진물이 나오죠. 대부분 혈청인데요. 그 혈청이 굳어지면서 딱지가 되는 겁니다. 자, 검게 피부가 죽습니다라는 겁니다. 붉어진 이후에 피부는 검게 변하죠. 과색소 침착증으로 됩니다. 자, 이것은 조금 더 급성에서 아급성, 만성화될 때 피부색은 검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가렵고 아프거나 하진 않아요. 자, 가려움증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려움증이 왜 발생했냐라는 거죠. 가려움증. 자, 조금 전에도 우리가 딱지와 과색소 침착증이 생긴다 그랬죠. 자, 이런 거 꼭꼭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질문은 길더라도 핵심 포인트를 잘 집어서 설명을 우리가 드린다라면 굉장히 환자분들도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좀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발적과 수포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무슨 병인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자, 독일에서 어떻게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보신 모양입니다. 굉장히 질문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질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슨 질병인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피부의 염증인데 피부병은 대표적으로 그냥 습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대체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극세포증이나 해면화 현상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진으로 볼 수는 있는데 어떤 형태든 습진이든 여드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염증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염증 치료는 반드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 낮춰줘야 되겠죠.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내 피부 온도, 심부 온도 동시에 낮추는 약물을 쓰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피부 온도를 낮출 때는 바로 심부 온도를 올려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는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랬죠.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유는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 않는 한은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피부 온도가 올라가죠?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 모공이 다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공이 다치면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열 에너지가 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 열이 쏠린 게 어느 환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환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분도 알고 보면은 발적과 수포, 또 딱지와 색소 침착, 가려움증이 모든 것은 바로 염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염증 치료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질병의 병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염증이 발생했죠? 왜 수포가 발생했죠? 왜 가색소 침착증이 발생했죠? 왜 딱지가 발생했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원발성 증상, 속발성 증상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좀 이해를 해 주신다라면 이러한 질문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치료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걱정되죠. 모르니까 걱정이 되죠. 자, 독일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먹거리를 하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이 신부체험TV를 계속 시청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참 답답하죠.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알면 쉬운 거고요. 자, 루트 16은 4라는 거죠. 그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르면 절대로 풀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질병도 정말 쉬운데, 치료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 치료 방법을 몰랐을 때는 너무나 어렵고 계속 딴 길로 가게 됩니다. 헛삽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돈 낭비,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정말 더 큰 질병으로 빠지게 될 수 있다.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어떤 병이 생길까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억력이 너무 강해지면 바로 종기종양이 생기는 거죠. 종기종양 생기면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큰일이다 싶어서 큰 병원에 가죠. 큰 병원에 가면 또 바로 그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검사? CT, MRI, 조직 검사 다 하게 되죠. CT, MRI를 찍는 순간 또 심부온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왜? 여러 가지 또 조형제도 써야 되고요. 강력한 자기장, 전기장을 내 몸에 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강력한 자기장, 전기장이 쏘일 때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되면 또 어떤 조직에서의 피부 온도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상간 태운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생검을 하게 됩니다. 생검을 하는 순간 그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조직을 떼서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악성과 양성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염증이 중요한 거죠.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순간 종양은 확 커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암 환자분들, 유방암 환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때 메추리 알만한 조그마한 돌기가 생겼다고, 뭔가 잡힌다고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생검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확 커져 버립니다. 메추리알이 계란만 하다라는 하소연을 많이 하게 해요. 많이 듣게 됩니다. 갔을 때는 메추리알만 하다고 했는데 생검하고 나니까 확 커져 버린 거예요. 왜 커집니까? 왜 그렇게 작았던 종기가 왜 확 커집니까? 피부 온도가 확 올라간 결과죠. 왜? 자극을 줬잖아요. 그쪽에. 자극을 주는 순간 염증의 정도는 심해지는 거죠. 그쪽으로 열이 더 쏠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고 억력은 더 강해지고요. 그래서 확 커져 버려요. 억력이 커지는 순간 암덩어리는 더더욱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악성으로 더 진단 내릴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검사도 문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 염증만 치료하면 되잖아요. 왜 정확한 검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겠죠, 의사 입장에서는. 왜? 책임 회피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문제예요. 정확한 검사를 안 하면 환자분들이 또 소송을 걸어요. 왜 정확한 검사를 안 했냐고. 그럼 의사 입장은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검도 해야 되고 CT, MRI도 찍어야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서 암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럼 의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정확한 진단이 나왔고, 그럼 환자분들한테 알려줘야죠. 악성 종양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럼 악성 종양은 어떻게 진행됩니다 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항생제, 항암제, 수술, 화학요법 다 동원할 수밖에 없죠. 이런 설명을 또 하는 순간 환자분들은 결정을 해야 돼요. 의사 입장에서는 다 책임 회피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가 될 때는, 법적인 문제가 될 때는 의사 입장에서도 막을 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약을 쓰고 나서 계속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죠?
바로 신분도가 낮아질 때, 신분도가 최적화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어떤 약물도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도가 유지될 때는, 신분도가 유지되는 약을 쓰게 되면요 전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세포는 정상적인 생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분들, 의사분들은 당연히 약은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약물의 부작용이 생기는 순간 그 약은 진정한 약이 아닙니다. 효과는 있을지라도 그 뒤에 부작용을 감내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러한 치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몸에 그러한 약물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도. 자, 이러한 질문 하나 가지고 저의 이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스포가 생기고, 왜 발적이 되고, 왜 딱지가 생기고, 왜 가색소 침착증이 되고, 왜 가려움증이 생겼는지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정보가 있습니까? 정보가 없어요. 너무나 답답하단 말이죠. 진단명만 있어요. 치료 방법만 있어요. 원인은 모른다라는 거죠. 원인 모르는 치료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근본적인 치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꼭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질병 치료의 그 해답은 뭔지. 세포 아닙니까? 세포를 정상적인 생리 기능으로 되돌려줄 때 내가 건강한 거죠. 내가 건강해질 때 내 몸에서 질병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단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도 저는 저의 이론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의 사상, 저의 질병관, 저의 의학적인 철학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이러한 유튜브도 너무나 저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아무쪼록 제가 또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의 이론과는 아주 상반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거의 제가 생각할 때도 99%가 저의 이론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류의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부 온도를 최적화하는 그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질병을 퇴치할 수 없다. 질병과 영원히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밥을 먹고, 왜 여러분들은 옷을 입고, 왜 여러분들은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십니까?